여러분 안녕하십니까? GNU 뉴스입니다. 기차로 통학하는 학우들 많으시죠? 그런데 진주역에서 학교까지 가는 제대로 된 길이 없어 학생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인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밤 11시경 학생 A씨는 고향에 다녀온 뒤 진주역에 내렸습니다. 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시간이라 택시를 타려 했지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집에 갔다가 진주역에 밤 11시에 도착을 했거든요. 그래서 택시를 대기하다가 40분 뒤에 온 거예요. 그래서 도착지가 경상대 기숙사라고 말씀드렸더니 아저씨가 너무 짧다고 너무 어둡고 차도 없어서 사고가 날 것 같은 거예요. 결국에는 12시 반에 도착해서 통금을 못 지킬 뻔했어요. 학교 앞에서 택시를 타는 것보다 역에서 내려 택시를 타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짧은 이동거리로 인한 적은 이용요금 때문에 택시 운행을 꺼리는 겁니다. 이로 인해 아예 역 근처에 택시가 지나다니지 않거나 콜택시를 불러도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시간에 역에 내리는 경우 택시를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로 인해 기숙사나 자취방에 도착하는 시간은 점점 늦어지게 되는 겁니다. 특히 기숙사에 사는 학생들의 경우 통금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초조하기만 합니다. 1시간 반 지금만 벌써 이 기다려갖고 실컷 기다리고 있으면 뛰어와고 경대 가서 근무. 그 서로 입장을 좀 생각해줘야 돼. 그러지만은 거의 꺼려야지. 목적지가 계셨기 때문에 기본요금 보고 일거리 들어와가지고 또 한다고는 그 자체부터 또 좀 문제가 있고. 문제는 택시를 타지 못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버스나 택시를 타지 못해 걸어가려고 해도 마땅한 도로가 없는 겁니다. 또한 역 주변에 공사장이 있어 늦은 시간에 공사장 사이를 걸어가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진주역 부근 도로공사 현장입니다. 도로공사 작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 공사 현장 근처에 마땅한 보도가 없기 때문에 공사 현장을 거쳐 걸어가는 것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진주시는 현재 역세권 개발 사업 중으로 진주역에서 경상대까지의 도로는 올해 11월 완공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관련 도로는 조금 더 일찍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승하차하는 진주역, 도로부터 교통수단까지 학생들을 위한 빠른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GNU 뉴스 인재현입니다. 지난달 27일에는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11년 만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됐습니다. 저희 GBS에서 남북정상회담 이후 학생들의 생각과 남북 분단의 역사를 알아봤습니다. 정송아 기자입니다. 지난 4월 27일 2018 남북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회담 이후 평양냉면, 비핵화,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호감도 변화 등 다양한 화제거리가 생겼는데요. 그만큼 온 국민이 주목했다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우리 대학 학우들은 이번 회담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비핵화를 하지 않고 같이 통일을 해서 그 핵을 저희가 소유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루어질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네. 남과 북 통일되면은 엄청 좋죠. 남과 북이 서로 좀 잘 맞아질 때까지는 그때 동안 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힘든 과정은 그냥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걸 이겨내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또 역사를 배우는 사람으로서 남북 간의 관계가 계속해서 저는 좋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현 정부가 잘 대화로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학우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정상회담, 그리고 남과 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땅에 살고 있는 국민이라면 마땅히 생각해봐야 할 문제 같은데요. 이를 위해선 남북의 지난 역사를 알고 있어야겠죠? 남북 분단 그 오랜 역사를 저희 GBS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반도는 1950년 북한의 남침으로 6.25 전쟁이 발발하며 남과 북이 대립하게 됩니다. 이후 휴전협정을 맺고 남과 북은 휴전선의 경계로 완전히 나뉘게 되죠. 1990년
독일의 통일 이후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라는 씁쓸한 타이틀을 갖게 됩니다. 남과 북은 6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분단의 상처를 씻기 위해 많은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만남의 시작은 1971년 8월 20일, 바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접촉 때문이었죠. 이후에도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80년대에는 경제, 체육 분야와 관련된 만남이 이뤄졌습니다. 1992년 2월에는 8차례에 걸친 남북고위급 회담 끝에 남북기본합의서가 발효되는데요. 이후 1994년 7월, 분단 이후 첫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최초로 합의했으나 당시 김일성 주석이 갑작스레 사망해 불발됩니다. 이후 6년 뒤 2000년 6월에 평양에서 첫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됐죠.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남과 북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6.15 남북공동선언에 합의합니다. 이어 2007년 평양에서 두 번째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는데요. 그 결과 지난 회담에서 합의한 선언에 대해 구체화한 14선언이 채택됩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군사분계선을 넘으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대한 소망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 번째 정상회담, 바로 2018 남북정상회담입니다. 이번 회담은 앞서 말한 회담들보다 좀 더 특별한 의의가 있습니다. 바로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남북정상회담이 판문점, 즉 남한에서 열린 것이 처음이었다는 점, 또한 북한의 지도자가 남한을 방문한 것도 처음이었다는 점입니다. 앞서 언급한 많은 화제거리와 다양한 반응을 남긴 회담이기도 했습니다. 658회째 공식적인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남과 북.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와 대화가 기대되는데요. 비극적인 역사는 끝을 맺고 평화가 깃든 한반도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GNU 뉴스 정송아였습니다. 잠 노마드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직업을 따라 유랑하는 유목민이란 의미인데요. 최근에는 해외 취업에 도전하는 청년을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찾아 해외로 떠나는 대학생들, 이민아 기자입니다. 지난 16일 학생회관에서 진행된 K-무브 해외 취업 설명회입니다. K-무브는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돕는 사업으로 해외 취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취업 정보를 얻습니다. 외국에서 일하다 보면 일단 새로운 사람을 좀 쉽게 만날 수 있다는 게 좋았고, 또 외국어 공부가 확실히 좀 도움이 되었어요. 관광도 할 수 있다는 것에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우리 대학 학생 중 약 11%가 해외 취업을 선호합니다. 이는 대기업 선호도와 같은 수치로 재작년과 비교했을 때 2배가량 증가했습니다. 국내 취업난이 심각해지면서 비교적 복지 혜택이 좋고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해외로 취업기를 찾는 학생들이 늘어난 겁니다. 우리 대학에서도 해외 취업과 연계되는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이나 동남아 기업이 주를 이루는데 거리상으로 가깝고 문화적으로 유사한 점이 많은 것이 그 이유입니다.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이라든지 미국의 사드 문제라든지 호주의 보호무역 등등 이렇게 해서 취업 비자가 원활하게 발급되지 않는다 해서 시작되었고, 동남아나 베트남의 저희 현지 국내 기업들 현지 법인이나 해외 지사들이 아주 많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산업인력공단 관계자도 이 문화나 정서 차이를 언급했는데 취업 전 해당 국가의 문화를 경험해 볼 것을 권유했습니다. 해외 취업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 국가는 이제 사전에 한 번씩은 꼭 답사를 해보시는 게 이제 필요합니다. 그 나라 어떤 생활 환경이라든가 물가라든가 이런 것도 미리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행을 가는 방법도 있고, 또는 이제 요즘에 학생들이 선호하는 이제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이제 해외 경험을. 해외 취업은 기업 정보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려되는 점도 있습니다. 대부분 국내보다 나은 복지를 기대하고 입사하지만 기업의 재정 상태가 열악해 보험 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알선기관이나 업체를 맹신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기업에서 높은 임금을 제시한다면 의심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일할 기업의 담당자와 직접 상담하고 모든 계약 사항은 문서화하는 게 최선입니다. GNU 뉴스 이민아입니다. 통영은 아름다운 바다와 경관을 자랑하는 예술의 도시이자 한국의 나폴리라고 불리기도 하죠. 우리나라의 대표 관광지인 통영에서 아티스트와 관객이 소통하는 행사가 열렸다고 합니다. 김진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연주자의 노래에 맞춰 아이 어른 남녀노소 구분 없이 손뼉을 치며 춤을 춥니다. 아름다운 멜로디와 이순신 공원의 남해안 바닷빛이 시민들의 마음의 여유를 안겨줍니다. 악사와 시민들이 소통하는 이 행사는 통영 거리의 악사입니다. 통영을 되게 오랜만에 왔는데요. 마침 또 이렇게 노래 통영 거리의 악사를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감상하고 가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통영에 놀러 왔는데 이순신 공원 오니까 거리 악사 공연도 하고 또 이제 볼 것도 많아가지고 유익한 시간 된 것 같아서. 통영 거리의 악사는 올해로 제5회를 맞이했습니다. 이 행사를 주최한 통영음악 창의도시는 유네스코 음악 창의도시인 통영 지역 음악가들의 음악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개최했다고 답했습니다. 또 아티스트와 시민들이 함께 즐기는 동시에 문화적 네트워크의 창조를 이룰 수 있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통영 거리의 악사는 문태일 밴드, 개미와 배짱이 등 총 9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5월부터 10월까지 매주 주말과 공휴일에 총 80회 공연을 펼칩니다. 또 악사들은 이순신공원, 내죽도공원, 욕지도 등 통영의 명소에서 공연해 통영 시민뿐만 아니라 관광객에도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지난 13일 이순신공원에서 문태일 밴드의 연주가 있었습니다. 이날 문태일 밴드는 11곡이 수록된 앨범 중 통영을 배경으로 만든 내 사랑 순위를 타이틀곡으로 선정하여 개성 넘치는 음성을 자랑했습니다. 음악을 다 좋아하시고 통영을 또 알리는 그런 계기도 되고 관객들이 호응이 참 좋아요. 음악을 다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통영의 명소와 어우러져 진행된 거리의 악사. 바쁜 일상에 잠시 벗어나 예술의 향기가 가득한 통영에서 여유를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GNU 뉴스 김진환입니다. 다음은 GNU 뉴스 주요 단신입니다. 국립경상대학교는 개척자들이 세계 최고봉에서 GNU 깃발을 휘날렸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대학교 산학회 관계자는 현지 시각으로 5월 17일 오전 8시 최인복 대장이 에베레스트 정상 등정에 성공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당초 예상한 것보다 사흘이나 일찍 등정에 성공한 겁니다. 국립경상대학교와 한국항공우주산업 간의 협약으로 개설된 경영대학원 테크노경영학과 학생들이 5월 19일 오후 진주시 대한적십자사 서부봉사관에서 카이나눔 봉사단이 진행하는 빵 만들기 배달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경영대학 학부생과 교직원을 비롯한 가족들도 동참해 모두 30여 명이 힘을 보탰습니다. 이날 만든 빵은 도움이 필요한 지역이웃의 아동 260여 명에게 전달됐습니다. 2018 외국인 유학생 한마음 체육대회를 5월 20일 경상대 체육관 풋살구장 등지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경상대학교와 협력대학인 창원대학교, 경남대학교 외국인 유학생을 비롯해 경상대학교 유학생 도우미, 대외협력본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경상대학교는 성년의 날을 맞이해 5월 20일에 예절교육관에서 지역의 원로 유학자와 교직원을 비롯한 학생, 학부모 등이 참가한 가운데 전통갈래 개례식을 시연했습니다. 경상대학교 한문학과에서는 1990년부터 29년간 한결같이 전통갈래식을 재현하는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어엿한 어른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배우자는 것과 한 사람의 지성인으로서 거듭 성장을 바라는 겁니다. 5월 5일부터 북한이 남한과 같은 표준시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한반도에 그어진 선은 시간마저 다르게 흐르도록 했는데요. 같아진 시간이 평화적인 한반도로 가는 한 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